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T분포와 F분포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분포. 자, T분포는 다른 용어로 스튜던트 T분포, 학생 T분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영국의 고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셋이라는 분은 어디에 근무했냐면 기네스 맥주 아시죠? 그 기네스 맥주 공장의 품질 관리 담당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일정한 도수를 갖는, 그다음 일정한 품질을 갖는 맥주를 양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품질 관리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규분포만 갖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T분포를 처음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데,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논문을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쓰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명으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통계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 편집장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상관계에서 만든 바로 그 피어슨이 에디터였는데요. 그때 이제 정확한 누군지도 모르는 고셋의 논문을 받아주고 실어주면서 오늘날 이 T분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셋은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T분포를 발견하고 개발했다는 걸 알리지 못했고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자기 친구가 와서 그것을 밝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자, T분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셋이 정규분포처럼 쓰려다가 몇 가지 못 쓴 부분이 있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자,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희가 추정과 검정을 할 때 T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어떤 것이냐? 표준 확률 변수,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와 카이-스퀘어, 자유도 R을 갖는 카이-스퀘어 확률 변수의 비율입니다. 자, 이건 정규분포죠? 자, 여기는 루트 뭐예요? 카이-스퀘어인데 카이 제곱을 뭘로 나눠줬어요? 그 분포가 갖는 자유도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포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걸 하고 나면 참 고셋도 대단하죠. 이런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감마 함수로 복잡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교양 수준의 기초통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못 외웁니다. 자, 그러면 배울 필요 없냐? 아니에요. 활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써먹느냐? 거기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먹으려면 뭘 하셔야 되죠?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T분포의 특성 한번 보죠. T분포는 사실은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합니다. 표준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죠? 여기는 T분포입니다. T는 뭘 갖게 돼요? 자유도란 걸 갖게 되는데, 이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에 가까워지냐? 정규분포에 가깝게 됩니다. 예, 자유도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여기 보시면 한 20까지 가면 거의 T분포가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특이한 점은요, T분포는 꼬리 부분의 부분이 표준 정규분포보다 약간 두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보다 약간 두껍게 나타나요. 즉,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자, 요렇게 그려진 것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파란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파란 걸로 그리면 T분포는 꼬리 모양이 좀 더 깁니다. 반면에 가운데는 조금 짧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렸는데요. 이 파랗게 그려진 것이 T분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꼬리는 길고 가운데 좀 낮죠. 그런데 말이죠, T분포의 자유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표준 정규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T분포 백분위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T분포 백분위수. 자, 여기 보시면 자유도 R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T분포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뭘 갖냐?
누적 분포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책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누적 분포로 갖고 있습니다. 알파를 갖는 그런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우리 교재에서 50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2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가, T 분포표가 나타나고 있죠. 자, T 분포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누적된 그런 확률을 구해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T가 T 알파보다 클 확률이나 마이너스 T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나 모두 알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부분만을 잘 찾아내는 것이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정규 분포와 동일하게 분포표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거 있습니다. 뭘 고려하셔야 돼요? 자유도를 고려하라. 자유도를 고려하라. 이것이 T 분포를 볼 때의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자, 오른쪽 꼬리 확률 알파로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누적 분포 요쪽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지난 한 10년 정도 제가 이 통계 강의 해봤는데 기껏 공부 다 잘하고 잘 아는데 이 분포표를 몰라가지고 시험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마다 분포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또는 0부터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오른쪽에 누적 분포로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혼돈하지 않으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T 분포건 F 분포건 오른쪽, 카이제거 분포건 오른쪽의 누적 분포예요. 그런데 T 분포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규 분포표는 우리 교재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좌측 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T 분포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카이스퀘어도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배울 F 분포도 오른쪽 되어 있는데 Z 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지 보죠. 자유도가 4래요. 자유도가 4. 꼬리 확률 0.25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꼬리 확률 이 부분이 0.25래요. 죄송합니다. 0.025랍니다. 0.025랍니다. 그럼 이쪽은 97.5%가 되겠죠? 여기 2.5%니까. 그죠? 0.97로 될 거잖아요, 여기는. 그거 구해봐라. 그러면 자유도 4죠? 여기서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자유도를 4 찾고 0.025가 값을 읽어주면 돼요. 이게 2.776이구나. 즉 2.776보다 큰 확률은 0.025, 작은 확률은 0.975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예지 한번 보죠. 자, 확률 변수 t가 t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자유도가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런 거 그림 그리면서 해야 편하다 그랬어요. 그림 그리면서 해야지. 자, 자유도가 5인데요. 요 확률이 얼마예요? 0.05가 되는 요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0.05가 되는. 자유도가 5래요. 자, 여기서 가서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유도 5죠? 0.05죠? 가서 읽으면 얼마죠? 2.015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15인 부분을 우리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1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어떤 값 4일 확률이 0.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요 4일 확률이 99%래요. 그럼 여기 확률 얼마예요? 0.05 돼야 되겠죠? 여기 0.05니까 합쳐서 1% 돼야 되잖아요. 가운데가 99%니까요. 맞죠? 자, 그런데 자유도가 또 얼마예요? 자유도가 5예요. 그때 0.05가 갖는 값을 찾으면 될 겁니다. 자, 자유도 5고 0.05 얼마입니까? 똑같이 2.015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0.9가 아니라 0.99를 갖습니다. 자, 0.99니까요. 자, 99%죠? 여기가
0.005 1%가 돼야 되니까 합쳐서 0.005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0.005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찾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번에 0.0055 찾아서 값을 읽어주시면 네, 4.03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3.365보다 작은 걸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65라고. 그런데 이게 t에 얼마이겠냐는 거예요. 5의 알파. 요 알파가 얼마냐는 거죠. 요 알파 확률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작을 확률은 뭐 나중에 구하면 되고, 결국 3.36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유도 5에서 3.36을 찾아봐요. 자유도 5에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어떻죠? 3.365 가장 근사값 찾는 여기죠. 3.365 얼마래요? 0.01이랍니다. 0.1. 이게 알파가 0.01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얘가 0.01이에요. 왼쪽 얼마입니까? 네, 보시나 계산 하나마나 99% 0.99가 되겠습니다. 자, T분포표 보는 거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F분포 되겠습니다. 자, F분포표 보는 거 한번 어떤 분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는 우리가 나중에 분산에 대한 검정이나 추정을 할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분산 분석이라 이렇게 여러 평균의 집단을 3개 이상의 평균 집단의 차이를 검정할 때도 분산 분석표의 F 검정이 나와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두 확률 변수가 있는데 F분포는 쉽게 말씀드리면 카이스퀘어 분포의 비율이에요. 자, 여기도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는데 그 자유도로 나누고요. 분모에도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는데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카이스퀘어 분포의 비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기 자유도 나눈 것 대비 또 다른 카이스퀘어 분포의 또 자기 자유도 나눈 것, 그것이 뭘 따른다? F분포를 따른다 이겁니다. 그것이 F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은 분모에도 자유도가 있었고요, 분자에도 자유도가 있네요. F분포는요 자유도를 두 개가 씁니다.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물론 그때의 누적 확률 뭐 이런 0.05가 될 수도 있고 알파 이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F분포는 중요한 것이 두 카이스퀘어 분포의 비율이다 보니까 각각 갖는 두 카이스퀘어, 분자 분모의 카이스퀘어 분포가 갖는 자유도가 있는데 그 자유도가 F분포의 자유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것을 복잡하게 한 감마 함수 쭉 나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 평균과 분산 모르셔도 돼요. 제가 모르셔도 된다는 거는 굳이 우리 통계학과 아니잖아요. 통계학자들 아니고 그냥 이것을 쉽게 쓰는 기초통계 수준에 배울 때는 이거 거의 모르셔도 여러분들 일반적 통계 분석하는데 문제 없어요. 제가 시험에도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F, T, 카이스퀘어 이런 복잡한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F분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분포가 자유도가 3 이상이 되어야 평균 존재하고 분모 자유도는 5 이상 존재해야 분산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3, 5 이상이 분모의 자유도가 3, 5 이상이 되어야 분산이 존재한다. 분모의 자유도 커지면 평균이 1, 분산이 n분의 2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건 다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또한 카이스퀘어처럼 왼쪽으로 치우친 양의 외도를 갖는, 자, 왼쪽 확 있고 오른쪽에 꼬리가 긴 그런 식의 분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m과 n이 커지면, 즉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이 자꾸 점점 약간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종 모양은 되지 않아요. 예. 커질수록 그래도 많이 종 모양이 됐지만 여전히 오른쪽이 좀 더 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분모의 자유도가 각각 m과 n인
F 분포에서 자, 요 알파를 만족하는 101 알파 퍼센트의 백분위수를 자유도 mn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항상 혼돈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게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분자예요. 뒤에 나오는 게 분모를 의미합니다. 네, 뒤에 나오는 게 분모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 확률 변수 f가 어떤 mn의 자유도를 가질 확률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리면 여기 밑에도 그림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 f 알파보다 크잖아. 여기 크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 알파인 그런 분포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포표가. 자, 우리 교재 503페이지 보시면 503페이지인데요. 네, 503페이지인데 503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역시 아까 여기 우리 그림에 제가 살짝 그린 것처럼 누적 분포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자, 이쪽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나요? 잘 안 보이시죠? 참, 이게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자, 보시면 왜 여러분들 요쪽에 보시면 자유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유도가 쭉 나와 있고, 위에는 분자의 자유도, 행에는 분자의 자유도, 열에는 분모의 자유도, 그리고 그러면서 각각의 알파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분자의 자유도, 열에는 분모의 자유도, 그러면서 알파가 명시가 되어 있다. 자, 이런 분포표를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온 게 이 아래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꼬리 확률에 대한 백분위수 F알파 MN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X가 만약에 F분포를 따르는데 분자의 자유도가 4, 분모의 자유도가 5예요. 꼬리 확률 5%인 거 구하라.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5%입니다. 근데 이 자유도가요, 분자가 4, 분모가 5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분자 위에 있는 게 분자예요. 4. 여기 있는 거 분모예요. 5%니까 이 중에 5%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쉽죠? 5.19. 저 5.1보다 큰 확률은 5%, 5.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 9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말이죠,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분모의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 4와 5의 열이 미치는 위치, 만나는 위치, 즉 뭐냐, 저희가 요 부분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F 제가 0.95가 되는 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4, 5. 그럼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푸냐? 0.95에 4, 5는 0.05, 우리 0.05밖에 없잖아요. 이 표 보세요. 여기 0.95 없죠?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5%에 가져가는데 4와 5로 바꿔라. 4, 5의 순서를. 분자 4, 분모 5가 아니라 이제 뭘로 바꿔라? 분자가 5. 잘 보세요. 분모가 4. 그 중에 5%인 거. 가서 읽어라 해요. 얼마입니까? 6.26이에요. 그러니까 6.26분의 1. 요것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0.1597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일반화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죠. 여기 F 알파가 있을 겁니다. 자유도 MN이고, 우리도 요 값도 구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유도는 항상 M인데, 자유도가, 죄송합니다. 여기 2분의 알파 가져갈까요? F 알파 가져갈까요? 1 마이너스 알파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가져갈까요? MN은 그냥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다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F 알파에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분자 분모에 자유도를 싹 바꾸고 역수 취하라.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린 자유도 사실 알파 사실 바꿀 일이 없어요.
자유도만 한 번씩 바꿔서 역수 취해주면 그게 좌측 값을 의미하고요. 우측 값은 원래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자유도 4, 5를 갖습니다. 자, 요렇게 F분포가 있고요. x가 따르는데 자유도는 4,5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알파가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자, 알파 0.025일 때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클 확률을 구하래요. 즉 클 확률이니까 이게 클 확률이 0.025가 되는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F는 얼마입니까? 0.025 4,5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서 볼까요? 0.025 45예요. 자, 0.025 45입니다. 자, 4,5죠? 근데 0.025죠? 쭉 가서 읽어보면 얼마죠? 네, 7.39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에 얼마? 7.39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7.39. 7.39보다 크면 0.025% 된다. 되게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0.99에 4,5를 구하라고 하네요. 0.99에 4,5. 자, 어떻게 구할까요? 0.99에 4,5. 우리 가서 99% 찾아볼래니까 없죠? 낮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0.9 1-알파, 요게 1-알파 한 것이 1-0.01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0.99 되겠죠? 0.1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 자유를 바꿔준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분자 5, 분모 4, 그 다음에 확률 0.0인 거 찾아보는 거죠. 이번에 분자가 5, 분모가 4, 0.01인 거 가서 찾습니다. 자, 가서 찾으면 얼마죠? 51.71이죠. 51.71입니다. 여기 가서 이게 갖는 값이 얼마예요? 51.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0.001이 아니라 0.01. 여기 가서 읽으면 얼마죠? 4.05 되겠네요. 4.05.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4.05죠. 그러니까 여기 4.05분의 1에 역수를 취해주고 나면 우리가 찾는 값은 0.2469 이렇게 연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분포, T분포 쭉 배워봤는데요. 사실 어디서 쓰이느냐가 여러분들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분포, F분포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영상들 보시면 추정과 검정에서 T분포, F분포 많이 쓰이는데 T분포는 평균을 검정할 때 쓰입니다. 정균포 쓰이잖아요. 맞아요. 정균포가 쓰일 때가 있고 T분포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더 맞는 줄 아세요? T분포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평균 검정할 때 두 집단 간이건 한 집단의 평균을 검정하거나 추정할 때 Z분포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 못 써요. T분포 써요. 그리고 우리가 엔지니어 도메인에서도요. 샘플이 많이 얻을 수 없으면 대부분 다 T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비교할 때 쓴다. 또는 평균을 추정할 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F분포는 분산을 검정할 때 씁니다. 주로. 분산을 검정할 때. 분산을 검정할 때 쓰는 분포다. 그래서 분산 B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이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이런 거 검정할 때 우리 F분포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서 T분포와 F분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뭘 배워야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추정과 검정에서 T분포와 F분포를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러 동영상을 한 5개, 6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연속 확률분포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25분씩 6개니까요. 사실 뭐 150분 꽤 긴 영상이죠. 그러니까 거의 저 2주치, 대학에서 한다면요, 한 2주치의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연속 확률분포에 지금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는 분포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